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추락해버린 비행기 수리에 한창입니다. 버틸 수 있는 물이라야 일주일 분량뿐 조급하기 짝이 없죠. 이때 어디선가 금빛 목도리를 두른 어린 왕자가 나타납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알고 보니 어린 왕자는 마당에 피어난 곱디고운 장미꽃의 오만한 태도가 싫다고 오만한 장미꽃이 자기를 길들이는 줄도 모른 채 집을 떠나 행성들을 탐험하다 지구에 닿았던 거였네요. 앙뚜앙뚜 생떼 지베리의 어린 왕자는 추락한 비행사가 처한 현재의 광경과 어린 왕자가 털어놓는 과거의 탐험이 마치 시실과 날실의 직조처럼 아름답게요. 삶의 본질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랑, 우정, 죽음과 같은 주제들을 생생한 느낌과 감동으로 맛보여주지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지요. 수수께끼 같은 상징과 은유를 다 알아차리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 관심, 이해가 필요할 테니까요. 누군가는 한 번 읽고 다 이해할 테지만요. 대개는 2번, 3번, 4번, 10번, 20번씩 계속 읽지 싶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따라 이해되는 만큼씩 즐기는 재미가 있을 테니까요. 진정한 관계에 투자 삼요소, 시간, 관심, 이해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생활에 적용해보기로 해요. 나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살았어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비행기 엔진에 있는 뭔가가 고장난 거였어요.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해야 했어요.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나에겐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나는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난파선 선원보다 더 고립된 처지였어요. 그러니 해 뜰 무렵 작고 이상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랍겠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섰지요.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아주 이상한 꼬마가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쨌든 나는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 꼬마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은 내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내가 보기에 이 꼬마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두려움으로 죽을 지경이 된 것 같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나는 겨우 말문을 열어 이렇게 물었어요. 대체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천천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수수께끼 같은 일에 압도당하게 되면 누구도 그것에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되지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나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어요. 바로 그때
내가 공부했던 것은 지리와의 역사, 산수와 문법이라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꼬마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려주었어요.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꼬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난 보아뱀 뱀 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요. 보아뱀은 위험한 동물이에요. 또 코끼리는 거추장스럽고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양이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양은 벌써 병들었는데요. 다른 양으로 그려줘요.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내 친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저씨도 알면서 그건 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순양이에요. 뿔이 있잖아요. 나는 다시 또 그림을 그렸지요. 그러나 그 그림 역시 거절당했어요.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요. 나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단숨에 아래의 그림을 그려 그에게 던져주며 말했어요.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이 안에 들어있단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꼬마 심판관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거였어요. 내가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왜?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조그마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내가 그린 건 아주 작은 양이거든. 그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것 좀 봐요. 양이 잠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나는 어린 왕자의 별, 그 별을 떠나온 사연, 그의 여행 등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듣고 알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양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무슨 대단한 의심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듯 내게 질문을 던졌어요. 양들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럼 사실이지. 아, 그럼 잘 됐어요.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양들은 바오밥 나무도 먹는단 말이군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라고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한때 코끼리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 해치기는 힘들 거라고 일러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이 우스웠던가 봐요. 아무래도 코끼리를 포개 놓아야 하겠는걸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총명스럽게 말했어요. 바오밥 나무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잖아요.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니? 그는 뻔한 걸 묻는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야 당연하죠. 사실은 어린 왕자의 별에는 다른 별도 그렇듯이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대요. 따라서 좋은 풀에 맺는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맺는 나쁜 씨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씨앗들은 보이지 않아요. 씨앗들은 땅속 비밀스러운 곳에서 문득 깨어나고 싶을 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는 태양을 향해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그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수줍은 듯이 내미는 거예요. 무와 장미나무의 어린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발견한 즉시 뽑아버려야 해요.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대요.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였어요. 그 별의 흙엔 바오밥 나무씨 투성이었대요.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그땐 정말 없애버릴 수 없잖아요. 나무가 온 별을 다 차지하고 나무 뿌리는 별 깊숙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게다가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산산조각이 날지도 몰라요.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 몸단장이 끝나면 별도 몸단장을 해줘야 해요. 바오밥 나무도 규칙적으로 뽑아야 해요. 어렸을 때는 장미나무와 아주 비슷하지만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즉시 뽑아버려야 해요. 귀찮은 일이지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건 규율의 문제지요. 아, 어린 왕자, 너의 짧고 쓸쓸한 생활을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오랫동안 저 석양을 바라보는 기쁨만이 유일한 위안거리였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너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해 지는 것이 정말 좋아요. 해 지는 걸 보러 가요. 그때 난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린다고요? 뭘요?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처음에 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 그러더니 씩 웃고는 내게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항상 내 별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럴 수 있다. 모두 알고 있듯이 미국이 정오이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단숨에 프랑스로 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처럼 작은 너의 별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 당겨 놓으면 되었지. 그래서 넌 네가 원할 때마다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테고. 어느 날 난 43번이나 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넌 이렇게 덧붙였지. 아저씨도 알 거예요. 누구나 슬픔에 잠기면 석양을 좋아하게 된다는 걸. 그럼 43번 석양을 본 날은 몹시 슬펐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닷새째 되던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어린 왕자는 불쑥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나요?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도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뭐에 쓰는 건가요?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때 나는 왠지에 꽉 조여있는 나사를 푸느라 온 정신을 쏟고 있었어요. 비행기 고장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몹시 걱정스러웠지요. 게다가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은 터라 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까봐 두려웠어요. 가시는 어디에 쓰느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어요. 나는 나사 때문에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대답했어요. 가시? 그건 아무데도 쓸모없는 거야. 그건 꽃들이 공연한 심술을 부리는 거라고. 어린 왕자는 잠자코 있더니 화가 난 듯이 나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아저씨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꽃들은 약해요. 순진해요. 꽃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신들을 지키려는 거란 말이에요.
꽃들은 자기 가시가 무서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사가 그래도 안 풀리면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오르게 해야겠어.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렇게 믿는 거야. 꽃들이 아니야,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란 말이야. 난 지금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어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기름으로 범벅이 된 채 그가 보기에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건에 엎드려 있는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매정하게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는 거야.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그는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그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나는 얼굴이 빨간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아요. 그 신사는 꽃향기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별 하나 바라본 적도 없고 말이에요. 그는 어느 누구 하나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오직 계산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하고 오만을 떨면서요.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에요. 뭐라고? 버섯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양도 그 꽃들을 먹어왔고 말해요. 그런데도 꽃들이 왜 아무 소용이 없는 가시를 만들려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 뚱뚱하고 얼굴이 빨간 신사의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요. 그리고 내 별 외에는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조그만 양이 뭣도 모르고 단숨에 그 꽃을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이었어요. 수백만 년이 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저 하늘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모든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린 왕자는 벼랑간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이미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나는 연장들을 내려놓았어요.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별, 어떤 또돌이 별 위에 나의 별인 이 지구 위에 이루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를 팔로 감싸 안고는 달래주었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양의 입에 씌워주도록 내가 입마개를 하나 그려줄게. 꽃을 위해 갑옷도 하나 그려줄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내 자신이 아주 서툴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를 달래줄 수 있을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웠어요.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의 별에는 아주 소박한 꽃들, 요컨대 꽃잎이라곤 하나밖에 없는 꽃들이 있었어요. 이 꽃들은 그다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어느 날 아침 풀밭에 나타났다가 저녁이 되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에서 싹이 텄던 거예요.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는 닮지 않은 이 어린 나무를 아주 가까이서 살펴보았어요.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이 어린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요. 어린 왕자는 커져가는 꽃망울을 지켜보며 곧 어떤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예감했어요. 그러나 꽃은 초록빛 방에 숨어 계속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었어요. 정성 들여 자신의 색깔을 고르고 있었어요. 꽃은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가다듬었지요. 그 꽃은 개 양귀비꽃처럼 구겨진 옷차림으로 외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름다움이 가장 빛을 발할 때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 정말 멋들어진 꽃이었어요. 그 꽃의 신비로운 화장은 꽤 여러 날이 걸렸어요.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뜰 무렵 그 꽃은 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꽃은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전 이제 겨우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미안해요. 아직 머리도 엉망이고. 그러나 어린 왕자는 감탄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 햇님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그 꽃은 정말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군요. 꽃은 이내 말을 이었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어쩔 줄 몰라하며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다가 꽃의 시중을 들었어요.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약간은 심술궂은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은 자기 몸에 달린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들지도 몰라요. 어린 왕자가 반박했어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 따위는 먹지도 않아요.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전 풀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호랑이는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무서워요. 바람막이를 갖고 있나요? 바람을 무서워하다니 식물로서는 참 안 된 일이야.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녁엔 유리덮개를 씌워줘요. 당신 별은 너무 추워요. 설비도 엉망이고. 제가 또 나온 것은 그러나 꽃은 거기서 말을 그만두었어요. 꽃은 씨의 모습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세계에 대해서 결코 알 리가 없었지요. 그런 뻔한 거짓말을 꾸며대다가 들킨 게 부끄러워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2-3번 기침을 했어요. 바람막이는요? 막 찾으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자 꽃은 억지 기침을 하여 어찌됐든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대수롭지 않은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그를 아주 불행하게 했어요. 그는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꽃의 말을 듣지 말아야 했어요. 절대로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바라보고 향기나 맡아야 해요.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도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발톱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겼어야 하는 건데.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했어요.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내 마음을 맑게 해주었어요.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가련한 속임수 뒤에 애정이 숨어 있는 걸 알아차려야 했어요. 꽃들은 아주 모순덩어리예요.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어요. 잘 있어. 그는 다시 말했어요. 꽃은 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꽃이 말했어요. 내가 어리석었어요. 용서해줘요. 부디 행복해요. 어린 왕자는 꽃이 나무라지 않는 것이 놀라웠어요. 유리덮개를 든 채 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침착하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꽃이 말했어요. 당신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도 나만큼이나 바보였어요. 부디 행복해요. 그 유리덮개는 그냥 둬요. 이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감기가 그리 심하진 않아요. 시원한 밤바람이 내 기분을 좋게 해줄 거예요. 난 꽃이니까요. 하지만 짐승들이 나비를 만나려면 2~3마리 벌레쯤은 견뎌내야 해요. 나비는 무척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요? 당신은 멀리 있을 테고 커다란 짐승은 무섭지 않아요. 나한텐 손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꽃은 천진하게 가시 4개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그렇게 꾸물거리지 말아요.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미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니 어서 가란 말이에요. 꽃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오만한 꽃이었어요. 그렇게 어린 왕자는 이웃한 소행성들을 방문하며 견문을 넓히기로 탐험을 시작했지요. 왕, 헛된 사람, 술고래, 등불 켜는 사람 등을 만나며 눈앞의 현실에만 치중하며 무형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편협한 사고방식의 사람들의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리학자의 조언으로 7번째 별인 지구에 닿았던 거예요. 지구에 도착한 왕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몹시 놀랐어요. 혹시 별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달빛 같은 고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였어요. 뱀이었어요.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뱀과 헤어진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어요. 어쨌든 어린 왕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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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톨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난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 메아리가 대답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이상한 별이로군. 모든 것이 메마르고 뾰족하고 거칠고 무서워.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남의 말만 되풀이하고. 내 별엔 꽃 한 송이밖에 없지만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는데. 어린 왕자는 길에서 만난 장미꽃들을 보고 슬퍼졌어요.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어요.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안녕? 여우가 인사했어요. 어린 왕자는 얌전히 인사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난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넌 누구니? 정말 예쁘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어요. 나랑 놀자. 난 너무나 슬퍼.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제안했어요.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야. 여우가 말했어요.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깊이 생각한 끝에 다시 물었어요. 길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지? 넌 여기 아이가 아니구나. 넌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인데?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어. 그 총으로 사냥을 하지. 그래서 아주 거북해. 그들은 닭도 키우는데 그게 유일한 낙이야. 넌 닭을 찾고 있니? 아니야.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건 너무나 잊혀져 있는 거지.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야. 여우가 말했어요.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내겐 넌 아직 수십만의 아이들과 같은 아이일 뿐이야. 난 네가 필요하지 않고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는 내가 수십만의 여우들과 같은 여우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난 너에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여우가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내겐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럴 수 있지. 지구 위엔 온갖 생물들이 다 있으니까. 아, 지구에서 그런 게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여우는 몹시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른 별에서야?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없어. 재밌네. 그럼 닭은? 없어. 완전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여우는 하던 이야기로 되돌아갔어요. 내 생활은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닭들은 모두 서로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해. 그래서 난 좀 권태로워. 그러나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을 받은 것처럼 밝아질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너의 발자국 소리를 나는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가 나면 땅속으로 나는 숨을 거야. 네 발자국 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니?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나한테 쓸모가 없어. 밀밭을 보아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슬퍼. 그러나 네 머리카락은 금빛이야. 그래서 네가 날 길들인다면 정말 신날 거야. 밀도 금빛이기 때문에 밀은 너를 기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말없이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어요. 제발 나를 길들여 주렴. 여우가 말했어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는걸. 나는 친구들을 찾아야 해.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어린 왕자가 대답했어요. 누구나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만한 시간조차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을 사면 돼.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거야. 네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이면 돼. 여우가 말했어요. 널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돼. 우선 넌 나와 좀 떨어져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는 거야. 난 곁눈질로 널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은 오해의 씨앗이거든. 그러면서 날마다 너는 조금씩 더 가까이 앉으면 돼. 여우가 대답했어요. 그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왔어요.
여우가 말했어요.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난 더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이미 나는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난 행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난 알 수 없을 거야. 의뢰가 필요해. 의뢰가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것은 너무 잊혀져 있는 것이지. 그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이를테면 나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에게도 의뢰가 있지.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과 춤을 춘단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목요일이 아주 신나는 날이지.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지.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날마다 같은 날들일 거야. 그러면 내겐 휴일이 없게 될 거고. 여우가 말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가 말했어요. 아, 난 울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네가 길들여주길 원해서.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야. 그럼 넌 하나도 얻는 게 없잖아. 얻는 게 있어. 저 밀 색깔이 있으니까. 여우가 말했어요. 그러고는 덧붙였어요. 장미들을 보러 가렴. 너는 네 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에게 이별의 인사를 하러 와. 그럼 비밀 하나를 선물로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어요. 그러자 장미들은 몹시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린 왕자는 말했어요. 너희들은 아름다워. 하지만 너희들은 비어있어.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인 내 장미도 멋모르는 행위는 너희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내겐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전부보다 더 소중해. 내가 물을 준 것은 그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준 건 그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건 그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벌레를 잡아준 건 그 꽃이기 때문이야. 내가 불평을 들어주고 허풍을 들어주고 때로는 심지어 침묵까지 들어준 내 꽃이기 때문이야. 나의 장미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갔어요. 그가 말했어요.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그 말을 기억해 두려고 따라 말했어요.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그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내 장미를 위해 소비한 시간이야. 어린 왕자는 따라 말했어요.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에 넌 언제나 책임이 있어. 넌 네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여우가 말했어요. 나는 내 장미한테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해두려고 따라 말했어요.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어요. 나는 저장해 놓은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장사꾼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루 53분을 아끼려고 먹는 목마름을 없애주는 약을 파는 장사꾼 이야기를.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아, 너의 그 추억들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비행기를 아직도 고치지 못했어.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나도 천천히 샘터로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 친구 여우는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정다운 꼬마 신사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요? 우리는 목말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설령 죽는다 해도 친구를 갖게 된다면 좋은 일이에요. 난 말이에요. 내 친구 여우를 가진 게 정말 참 기뻐요. 이 꼬마는 위험이 어떤 건지 몰라. 배고픔도 목마름도 알 리가 없어. 그에겐 햇빛만 조금 있으면 충분할 테니까 하고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하듯 말했어요. 나도 목이 말라요. 우물을 찾으러 가요. 나는 피곤하다는 몸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사막에서 물을 찾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없이 몇 시간 동안 걸었을 때 어둠이 깔리고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목이 말라서 좀 열에 들떡 꿈결인 듯 그 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럼 너도 목이 마르단 말이니? 난 그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예요. 별들은 아름다워요. 누군가 보지 못한 꽃 한 송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달빛 아래 주름진 모래사장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사막이 아름다워요.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건 사막이 어디엔가 우물을 감추고 있어서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나는 문득 모래밭의 신비로움을 이해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는 오래된 집에서 살았어요.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어떤 보물이 그 집에 묻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없었고 어쩌면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그 집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우리 집은 그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 집이나 별이나 사막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난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내 여우와 의견이 같아서 기뻐요. 그가 말했어요.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감싸 안고 다시 길을 걸었어요. 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난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 같았어요.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렇듯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바치는 그의 성실한 마음 때문이야. 비록 잠이 들었다 해도 등불처럼 그의 가슴 속에 밝게 빛나는 한 송이 장미꽃의 영상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자 나는 그가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 수 있었어요. 등불을 잘 지켜야만 해.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꺼뜨릴 수도 있으니까. 어린 왕자의 반쯤 벌린 입술에 어렴풋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동이틀 무렵 나는 마침내 우물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숨어들지만 자신들이 무얼 찾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하며 맴을 도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린 왕자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다른 우물들과는 달랐어요. 사하라 사막의 우물들은 단순히 모래 속에 뚫린 구멍일 뿐이었어요.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 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을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상한 일이야. 다 준비되어 있잖아. 도르래랑 두레박이랑 밧줄이랑.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밧줄을 잡아 도르래를 당겼어요. 그러자 바람이 오랫동안 자고 났을 때 낡은 바람개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걱거렸어요. 아저씨, 들리지요? 우리가 우물을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나는 그를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할게. 너한텐 너무 무거워. 난 천천히 두레박을 우물과 돌까지 당겨서 넘어지지 않게 올려놓았어요.
나의 귓전에는 도르래의 노래가 계속되었고 나는 출렁거리는 물속에서 해가 일렁이는 것을 보았어요. 이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을 좀 줘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그가 무엇을 찾는지 알았어요.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까지 들어올려 주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마셨어요. 어떤 특별한 축제에서나 맛볼 수 있는 달콤한 기쁨이었어요. 그 물은 보통 물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 물은 별빛을 받으며 걸어와 도르래의 노래를 들으며 내 팔에 힘을 들여 얻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그 물은 선물처럼 마음에 좋은 것이었어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환하게 빛났던 것도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 미사의 음악, 다정한 미소들이 있었기 때문이듯 말이에요. 아저씨네 별의 사람들은 정원 하나의 장미를 5,000송이나 가꾸죠. 그러고도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걸 찾지 못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래, 찾지 못하고 있지. 하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장미꽃 한 송이 또는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물론이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마음으로 보아야만 해요. 나는 물을 마셨어요. 숨이 한결 가뿐해졌어요. 동틀 무렵이면 사막은 꿀과 같은 색이에요. 이 꿀색이 나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근심할 까닭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저씨, 약속을 지켜줘요. 어린 왕자가 내 옆에 다시 앉으면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슨 약속? 알잖아요. 내 양에게 입마개를 씌워준다고. 난 그 꽃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주머니에서 대충 그려둔 그림들을 꺼냈어요.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어쩐지 배추랑 비슷해요. 난 내가 그린 바오밥 나무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이 귀를 봐. 약간은 뿔 같기도 하고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 웃었어요. 꼬마 신사야, 너무하구나. 난 속이 보이는 보아뱀하고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는 그릴 줄 모른단 말이야. 아, 괜찮을 거예요. 어린애들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입마개 하나를 연필로 그려 어린 왕자에게 주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꽉 메었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계획이 있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요. 내가 지구 위에 떨어진 게 내일이면 1년이에요. 그리고는 잠시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요. 그는 얼굴을 붉혔어요. 나는 또다시 까닭 모를 묘한 슬픔을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닥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럼 여드레 전 너를 우연히 만나게 된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을 네가 혼자서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넌 네가 떨어졌던 지점으로 돌아갈 생각이니? 어린 왕자가 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그래서 나는 주저하면서 덧붙였어요. 어쩌면 1년이 되어서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그는 묻는 말에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굴을 붉히면 그렇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물 옆에는 오래된 낡은 돌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나는 그 위에 어린 왕자가 다리를 늘어뜨린 채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가진 독은 좋은 거니? 나를 오래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니? 나는 가슴이 찢기는 듯하여 걸음을 멈추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슨 영문인지 몰랐어요. 이제 너는 가봐. 내려가야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때서야 나는 단밑을 내려다보았어요. 거기에는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지 않겠어요.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더듬으면서 그리로 뛰어갔어요. 그러나 내 발소리를 듣고 물줄기가 잦아들듯이 노란 뱀은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가벼운 쇳소리를 내며 천천히 기어 돌 틈으로 교묘히 사라졌어요. 나는 단 밑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눈처럼 창백한 나의 꼬마 왕자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어찌된 일이니? 이젠 뱀하고 이야기를 하다니. 나는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금빛 목도리를 풀어줬어요. 나는 그의 관자놀이에 물기를 적셔주고 물을 먹였어요. 이젠 그에게 감히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어요. 어린 왕자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았어요. 나는 그의 가슴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뛰는 걸 느꼈어요. 어린 왕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기뻐요. 아저씨가 비행기를 수리했으니 말해요. 아저씨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나는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뜻밖에도 비행기 수리에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는 내 물음에는 아무런 대꾸도 않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도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슬픈 목소리로 훨씬 멀고 훨씬 어려워. 나는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는 그를 어린애처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린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먼 데를 바라보았어요. 내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요. 그리고 양을 넣어둘 상자가 있고요. 또 입마개도 있고. 그러고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나는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꼬마야, 무서웠지. 물론 그는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난 오늘 저녁이 훨씬 무서울 거예요. 난 이젠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 웃음소리를 다시 듣지 못하리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웃음은 나에게 사막의 샘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꼬마야,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아저씨도 밤에 별을 쳐다보겠지요. 그 별은 너무 작아서 아저씨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어쩌면 더 잘된 건지 몰라요. 내 별은 아저씨에겐 여러 별 중 어느 한 별일 거예요. 그러면 어느 별을 바라보아도 다 좋을 거고요. 어느 별이나 다 아저씨가 친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요. 그는 다시 웃었어요. 아, 꼬마야, 난 그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 바로 그게 내 선물이에요. 물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누구에게나 별은 있지요. 하지만 다 똑같은 별이 아니에요. 여행을 하는 사람에겐 별은 길잡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겐 작은 빛에 지나지 않고요. 학자에겐 별은 문제거리겠죠. 내가 만난 상인한텐 별은 돈이고요. 그러나 별은 말이 없어요. 아저씨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별을 갖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아저씨가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별들 중에 한 별에서 살고 있고 그 별들 중에 한 별에서 내가 웃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저씨에겐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슬픈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나를 알았다는 게 기쁠 거예요.
아저씨는 언제나 내 친구일 거고요. 아저씨는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창문을 열 거예요.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랄 테고요. 그럼 아저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래, 별들이 항상 나를 웃게 해주는군.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아저씨한테 너무 심한 장난을 한 것 같은데. 그러고는 그는 다시 웃었어요. 별들 대신에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을 한아름 아저씨에게 주고 싶은데. 그리고 그는 다시 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진지해졌어요. 오늘 밤은 알지요 아저씨, 오지 말아요.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아픈 것처럼 보일 텐데요. 어쩌면 죽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 보러 오지 말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소리 없이 빠져나갔어요. 내가 그를 다시 보았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어요.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아저씨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내 손을 잡았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아저씨가 잘못한 거예요. 무척 괴로울 거예요.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도 알죠? 거긴 너무 멀어요. 이 몸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요. 하지만 몸은 낡은 껍데기와 같아요. 낡은 껍데기 때문에 슬플 건 없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는 약간 기운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힘을 모았어요. 저 아주 좋을 거예요.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니까요. 그러면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를 달고 있는 우물이 될 거예요. 모든 별들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고.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방울을 5억 개나 갖게 되고 난 샘을 5억 개나 갖게 될 테고. 그리고 어린 왕자도 말이 없었어요. 어린 왕자는 울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요. 혼자 한 걸음만 내딛게 내버려 둬줘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무서웠는지 주저앉았어요.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어요. 알죠? 내 꽃말이에요. 난 그 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게다가 그 꽃은 너무 약해요. 너무나도 순진하고 세상과 맞서 제 몸을 지키기 위해 고작 4개의 가시가 전부니.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지금이야. 이게 전부예요. 그는 좀 망설이더니 몸을 일으켰어요.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의 발목 부분에서 노란빛이 반짝일 뿐이었어요. 그는 한순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쓰러졌어요. 모래밭이었기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벌써 6년이나 흘렀네요. 지금은 슬픔이 다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에요.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해뜰 무렵에 그의 몸은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입막에다가 그만 깜빡하고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 왕자는 그걸 양에게 씌워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답니다. 그의 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리지는 않았는지